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 단장 김현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9시 기준 14,310명이 방문했고 9,503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29.8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17.46%, 커뮤니티는 17.25%, 유튜브는 10.74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산에서 비슷한 사진을 공유하며 그냥 암살밖에 답이 없다는 신변 위협 글을 게시했습니다.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불공정 편파 심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5월 28일 제4차 21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심의 안건으로는 총 8건의 상정이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심의 안건 5건의 안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심의 신청한 건은 문제없음 거의 유사한 안건으로 올라온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 진행도 엉터리였습니다. 채널A 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한 종편 방송사에 근무한 이력의 위원이 이의가 있다며 심사 시작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5분 가까이 받아서 채널A를 위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심사에 MBC를 거론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해당 위원의 발언은 사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른 위원들을 회유할 의도로 해석될 만한 행동이며 이례적인 의사진행을 허용한 한균태 위원장의 태도 또한 유감입니다.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유감을 표합니다. 상기한 이례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원님들 발언하시죠. 그런데 이번 건은 이라며 발언에 앞서 사족을 붙여 다른 위원들이 이미 편향적인 선입견을 갖도록 압박을 가했고 이건 좀 이라며 사전 결론을 내리는 회의 진행 방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한 방송심의위원회의 결을 같이 하는 독자적인 위원회입니다. 유일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느냐고 바빴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균태 위원장 역시 유일임 위원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더 퍼블릭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언론의 중립성은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더 퍼블릭 28일자 보도는 이러한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캡처해 일방적으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편향 보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 TV, 전강훈 TV, 후랭이 TV 등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봉규 TV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적국인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직접 송금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자리를 경찰과 피해자의 자리에 비유하며 후보자의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극단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강훈 TV 그 수위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나라를 넘기고 1,000만 명이 학살당할 것이라는 허위 선동적 발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도를 넘은 인격 모독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호랭이 TV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썸네일을 통해 체계적인 흑색 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5월 한 달간 호랭이 TV에 게시된
총 116건 영상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 중 28개의 컨텐츠에서 이재명 후보를 악마 파괴자 등으로 묘사하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장면, 동물 캐릭터와 결합한 조롱 이미지 등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혐오감을 조성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2조 2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가짜뉴스 대응단은 해당 채널의 전체 영상 목록과 위반 증거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 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24년 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야 불문하고 가족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3차 대통령 선거 TV토론 생중계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표현을 혐오 저질성 발언,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 국민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이 없다며 상식적인 척 글을 올리고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조차도 제정신이냐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는 점은 이준석 후보가 직시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15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이 5월 29일 하민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 관련 공약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아들 민주당이 따라 배우기라도 한 것입니까? 저질 논평입니다. 대법관 증언은 이재명 총통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까지 네거티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송사가 진행되는데 14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미 증언 논의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대법관 증언이라는 방향 말고도 심사숙고해야 될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는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후 맥락을 자른 채 거짓말이라고 진실을 호도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정권, 거짓말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